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주인공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칼 한 자루랑 방패 하나만 가지고 전장의 판도를 뒤집고 혼자서 성벽을 넘어서 적진을 초토화시킨 남자. 자, 오늘은요, 한국사에서 최강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물, 고려의 전설적인 무신 척준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인. 정말 어마어마한 별명 아닌가요? 네, 있잖아요. 오늘 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었던 한 남자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척준경, 그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가난한 지방관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변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예였죠.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당대의 왕자였던 계림공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어요. 바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한 위대한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럼 이 척준경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역사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무대는 바로 여진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북쪽 국경은요,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거든요.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던 곳이었는데 바로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아는 소드마스터 척준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고려군이 석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 앞에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아직 이름도 없던 한 젊은 군인 척준경이 총사령관 앞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대담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를 던지죠. 다들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뱉은 말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혼자서 방패 하나 딱 들고 성벽을 막 기어오르더니 성을 지키던 적장 2명을 순식간에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성벽 위에서 고려군을 향해 소리를 지른 거죠.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무너졌고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와, 이건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잠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병사였다면요. 정말 끝이 안 보이던 지긋지긋한 전투였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저렇게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걸 본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저게 사람인가? 혹시 전쟁의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척준경의 전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총사령관 윤관이 적의 함정에 빠져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린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했으면 친동생까지 나서서 형님, 이건 그냥 무모한 죽음입니다 하면서 뜯어 말렸을 정도였죠. 하지만 척준경은 동생에게 늙으신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는 망설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듯이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해냅니다.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내죠. 혼자서 그 수많은 적들을 뚫고 들어가서 윤관을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그의 칼에 쓰러진 적장만 해도 무려 36명이었대요. 와, 정말 대단하죠. 죽다 살아난 윤관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척준경의 손을 꽉 잡고 그를 아들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아, 정말 용맹함과 충성심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가슴 뭉클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척준경은 명실상부 고려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과 사돈까지 맺으면서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랑 말과 권모술수로 싸우는 정치판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영웅의 이야기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자겸의 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이게 좀 복잡한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왕이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려고 암살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이 돌아간 척준경은 이자겸과 손을 잡고 궁궐에 불을 지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런데 여기서 왕이 아주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균열을 만든 거예요. 결국 척준경은 어제의 동지였던 이자겸을 자기 손으로 체포하는 배신을 하면서 이 반란을 끝내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반란을 끝낸 1등 공신이 됐는데도 그의 영광은 정말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바로 궁궐을 불태웠던 그 죄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만 거죠. 한순간의 영웅에서 반역자로 처지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척준경은 모든 걸 잃고 아주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하지만 인종왕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나 봅니다. 그의 엄청난 궁을 차마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배지를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가족들의 신분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등 계속해서 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새로운 관직까지 내려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그는 고향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평생을 전쟁터의 함성과 함께 살았던 영웅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쓸쓸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척준경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의 삶은요, 분명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용담 중 하나예요. 하지만 동시에 칼은 정말 잘 썼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서툴렀던 한 남자가 우리에게 남긴 조금은 씁쓸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용맹함으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전사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한쪽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어설픈 정치가의 얼굴이죠. 영웅이면서 동시에 반역자였던 참 복잡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를 발탁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손으로 유배를 보내야만 했던 인종왕의 이 한마디야말로 척준경이라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척준경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영웅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렸던 인간적인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